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서 길이 수축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상대성 이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그 8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하여 반드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그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세기 후반에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찾아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화두였고 20세기 초반에는 그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시 세계를 탐구해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한 주제였고 20세기 중반에는 우주의 역사를 밝히는 그래서 빅뱅 이론 같은 그런 이론들이 발전하였고 20세기 후반에는 암흑 속의 존재,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해야 될 이야기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빛의 매질인 에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그 과학계의 시대적 분위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그 당시 전자기학이 매우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또 모든 파동에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도 매질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자 그러면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자 여기 이제 물결파도 매질인 물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자, 이 그 순서도가 길이 수축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전자기학 이론이 완성이 되고 이 전자기파의 매질로서 에테르의 존재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도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실험이 마이클슨 모울리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나니까 반드시 생겨야만 하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테르가 반드시 존재한다면 간섭 무늬가 생겨야 되는데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 자체가 굉장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에테르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에테르라는 것이 지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광행차나 여러 가지 다른 이론에 의해서 부정되었습니다. 부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단순 미봉책으로 이 정도로 그 속도에 따라서 어떠한 비율로 줄어들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였고 이것을 로렌츠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길이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 미봉책으로 그냥 길이 수축했다. 에드호크로서 단순하게 길이 수축이 되면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실로 자연이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면 길이가 수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중에 케네디와 션다이크가 별도의 실험을 고안하여 마이클슨 모울리 실험과는 좀 다른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에서도 여전히 간섭 무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의 결론은
길이 수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지연된다.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테르와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이 하나로 묶여진 그러한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수정된 로렌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진행된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은 받아들이되 에테르는 부정하는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비판 없이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몇 가지 모순되는 사실들이 상대성 이론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전체 내용을 전개할 때 처음에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케네디 숀다이크 실험, 그 다음에 에테르 길이 수축 시간 팽창 가설이 등장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이 에테르 이론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모순 없는 상대성 이론은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슨 몰리 실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클슨과 몰리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이클슨과 몰리가 그 계획한 실험은 만일 지구가 그 빛의 매질로 추정되는 에테르 속을 운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간섭 무늬가 발견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내용은 이와 같이 빛이 수평과 수직으로 갔다가 한 번에 모일 때 반드시 위상차가 생겨서 간섭 무늬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섭 무늬가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에테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운동하는 T1과 수직으로 운동하는 T2가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시간이 짧고 나란하게 이동하는 것이 시간이 더 길다고 계산됩니다. 계산되는데 자, 그래서 빨간색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T1과 T2에 있어서 T1이 더 크고 T2가 더 작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간섭 무늬가 반드시 발견돼야 된다고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그래서 롤렌츠와 피츠제럴드는 수축 가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물체가 이와 같은 비율로 수축된다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아도 된다.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과 수직 방향이 있는데 나란한 방향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런데 길이 수축을 하여서 이렇게 짧아진다면 수직과 수평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광자가 걸리는 시간이 같아지죠. 그래서 그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식을 좀 보면은 파란색에 여기에 길이 수축식과 여기 T1은 에테르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이고 T2는 에테르의 흐름과 수직하는 방향인데 에테르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 L1만 길이 수축해서 이것을 대입하면은 두 번째 식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자, 이 차이가 같아져서 0이 되어서 위상 차이가 0이 되어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 가설이죠. 자, 이러한 그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 가설은 피츠제럴드가 단순히 임시 변통 차원에서 제안을 하였고 그 로렌츠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이 그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의 길이 수축 이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길이 수축이라고 하지 않고 로렌츠 피츠제럴드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에테르는 없지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용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adhoc이라는 그 라틴어인데 이것만을 위해서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학설을 땜질하기 위해서 임시로 추가된 가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사에서 이러한 adhoc이 여러 번 등장하였고 이 에테르와 관련되는 길이 수축도 adhoc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테르는 진실로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길이 수축은 자연의 진실인가? 아니면 실험 결과를 임시로 맞추기 위한 임시적인 애드혹에 불과한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천동설의 주전원과 에테르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천동설과 지동설을 좀 살펴보면은 천동설은 지구가 그 우주의 중심이고 해달별과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천동설은 주전원이라는 이렇게 불필요한 하나의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외행성의 공전 궤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면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 되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하면은 이러한 주전월이라는 추가적인 가정은 필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천문 현상을 천동설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도 설명할 수 있죠. 물론 그 엄밀하게 본다면 내행성, 특히 금성의 위상 변화를 천동설은 설명하지 못하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천문 현상을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천동설을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지동설을 보면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동설은 이러한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특별한 그 가정을 하나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외행성의 공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옥함의 면도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논리의 경제성 원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과학에 적용이 되면 좋은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정과 전제만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이론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테르 가설과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은 에테르 가설에서는 에테르는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는데 길이가 수축해서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테르는 없지만 하여튼 길이는 수축해서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 수축이라는 것이 정말로 임시 미봉책으로 등장한 그러한 가설인지 아니면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실인지 뭐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케네디와 숀 다이크는 마이클스 몰리의 실험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검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케네디 숀 다이크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에테르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팔 길이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양쪽의 L이 서로 같아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팔 길이를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도항이 같아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태양도 또 움직이고 은하계 전체도 움직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케네디 숀 다이크가 실험했던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테르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 방향의 팔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델타 LA와 델타 LB가 있는데 여기에 LL과 LT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길이항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본래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이클슨 몰리 실험과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을 비교해 보면은 팔 길이가 일단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은 아예 그냥 회전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니까 굳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둘 다 공이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죠? 둘 다 공이 그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지구가 그 에테르에 대해서 절대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에서 수평팔과 수직팔을 통해서 움직이는 광자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좌우나 전후로만 운동하고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공전도 하고 있으며 태양도 또 움직이고 은하계 전체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일정한 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물론 에테르가 있다면. 요 세 번째 영상은 에테르의 흐름이 비 오는 것과 같다면 비 오는 속에서 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테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절대 정지계인 에테르에 근거하여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경로를 보면은 톱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모양이 되겠는데, 자, 이 톱니바퀴의 모양처럼 파란색으로 운동할 때와 붉은색으로 운동할 때 광자의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처음 상태의 속도와 나중 상태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에서는 반드시 그 간섭 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케네디 션다이크의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 여기에 수평팔과 수직팔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직팔에서는 이런 빨간 박스와 같이 시간이 계산되어져 나오고 수평팔에서도 이렇게 파란 박스와 같이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여기에는 길이 수축이 적용된 거죠. 길이 수축이 적용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회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식은 에테르 실험 장치가 에테르에 대해서 절대 정지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에테르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을 때 식을 넣게 되면은 이런 그 형태의 델타 t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상차가 생겨서 반드시 간섭 무늬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상태의 길이는 델타 LA, 나중 상태의 길이는 델타 L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T와 LL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자에 대해서 분자 때문에 그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 결과로는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으려면 분모항의 VA와 VB가 같아야만 합니다. 처음 상태의 속도와 나중 상태의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속도가 이제 같다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뭐 해석하기 전에 에테르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실험 결과로서 간섭 무늬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비드 봄의 책을 통해서 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EL 분자항의 EL에서 L이 이제 길인데 길이는 이제 수축하고 또 거기 좌항에 보면은 시간은 시간 팽창이 되어서 서로 상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은 감마항이 서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감마항이 서로 삭제되어서 T0는 C분의 2L0 이렇게 돼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의해서는 길이 수축이 그 해결 방법으로 등장하였고,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에서는 길이 수축과 동시에 시간 팽창이 그 해결 방법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이 길이 수축이 에드혹인지 아닌지 진실로 자연의 진리인지 아니면은 뭐 임시 변통의 가설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을 하고 가설을 보충하고 나니까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 이후에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해결했던 그 길이 수축 가설보다 더 심한 에드혹 가설이 탄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에는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 이전의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길이 수축만 적용된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파란 박스는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 이후의 해석입니다. 여기는 길이 수축과 더불어서 시간 지연이 동시에 식에 대입된 겁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 이후에도 에테르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에테르가 존재하는데 길이 수축도 있고 시간 지연도 생겨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보다 더 강력한 에드혹이 등장합니다. 그죠? 전에는 길이 수축에만 해당하는 에드혹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에드혹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간섭 무늬에 관한 한 이 에테르 이론과 상대성 이론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은 이유를 에테르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까지 상대성 이론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에테르 가설에서는 에테르는 있다. 그런데 길이는 수축하고 시간은 지연되어서 간섭 무늬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에테르는 없다. 그런데 길이는 수축하고 시간은 지연된다. 그리고 간섭 무늬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테르 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가 없다고 절대로 뭐 주장할 만한 그런 새로운 이론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에테르, 길이 수축, 시간 지연 이 세 개가 한 세트가 되는 이런 에드혹은 사실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뭐 그것이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나 케네디 쇼다이크 실험 장치는 지구 위에 있죠. 지구 위에 있고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에테르 흐름을 거슬러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직팔 말고 수평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 수축 시간 팽창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비드 봄의 책에서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T와 L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대입해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동영상을 좀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만 운동하고 있을 때는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우주선의 길이를 고유 길이 L0라고 둡시다. L0라고 두면은 전체 길이, 운동할 때의 이 길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분석해 봅시다. 분석해 보면은, 자, 우주선의 뒷면에 이동한 여기 VT1이 있죠. 이동한 거리 왼쪽에 있는 VT1이 있고 이걸 앞면으로 생각하면 앞면도 VT1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 이 우주선의 속도가 빠를 수 없기 때문에 VT1은 항상 L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빛이 간 거리가 CT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조정하면은 T1은 C-V분의 L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우주선 앞에서 뒤로 돌아올 때 이번에는 CT2가 L0보다 작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T2는 C 플러스 V분의 L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T를 합해 보면은 T는 C분의 2L0 하고 감마 제곱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식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C분의 2L0라고 되어 있는 요 항을 보면은 이것은 벌써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대입하면 안 되지요. 그죠? 고유 길이에다가 뭘 대입해서 됩니까? 그죠? 관측 길이는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뭐, 상대방을 봤을 때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유 길이는 내가 내 거를 봤을 때죠. 그래서 이거 운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에 운동했다고 가정하고, 길이 수축식을 대입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길이 수축식을 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강력한 애드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애드혹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테르 이론에서는 아직도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맞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 팽창 길이 수축식을 대입하는데 길이 수축식에다가 여기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뒤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 상대론 전체에서 도도히 흐르는 정신, 상대론적인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론에서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고로 절대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간섭무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이는 수축되고 시간은 팽창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비드 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렌츠 이론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상대성 이론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르 이론이 뭐 더 이상 진리는 아니지만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레드 같은 경우에는 길이 수축식에 나타난 길이 수축은 로렌츠에 의해서 제한된 것처럼 물체가 에테르의 응력을 받아서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과 비교하여서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길이 수축은 상호간의 상대성 원리와 시공간 측정의 양립성의 역학적 효과 때문이지 에테르의 응력을 받아서 수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 다음에 마틴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상대론에서는 여전히 로렌츠 피츠 제럴드 수축이라고 불리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편이 혼란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식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마틴 가드너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 수축이 탄생하게 된 분위기를 보면은 당시 로렌츠는 당시 물리학계의 독보적인 거장입니다. 로렌츠 자체가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으려면 길이가 수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 누구도 로렌츠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당시에 물리학계의 무명의 신인이었습니다. 감히 로렌츠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였죠. 그래서 로렌츠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마이클슨과 몰리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에테르의 존재를 인정하고 에테르에 열광적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로렌츠는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죠. 에테르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 이론을 만들었고, 이 로렌츠 수축이 그대로 상대성 이론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비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게 길이 수축식입니다. 현재 상대성 이론에서 이러한 로렌츠 피츠제럴드 길이 수축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길이 수축 시간 팽창을 받아들이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간섭 무늬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 무늬의 부정적 결과의 해석과 광속 불변의 원리와 서로 맞바꾼 것이 되는 거죠. 길이 수축을 처음 도입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 무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의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간이 서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두 가지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와 더불어서 시공간이 대칭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것은 더 이상 시공간 대칭이 되지 않고 시간 팽창 길이 팽창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공간이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길이 수축과 GPS 실험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독일의 로버트 브랭크라는 분이나 일본의 마사노리 사토라는 사람이 여기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로버트 브랭크라는 사람은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과 시간 팽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GPS 값을 가지고 볼 때 서로 모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마사노리 사토라는 사람은 여기 광속 불변의 원리와 로렌츠 수축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GPS 값으로 볼 때 서로 충돌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험적인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길이 수축을 지지하고 길이 팽창을 거부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실험값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어떤 이론을 좋아하고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이 어떠한가? 실제로 자연이 그러한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자연이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연이 그러하지 않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자연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진짜 옳은 이론이고 값진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 에드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체 논리 모순 때문에 에드옥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테르 길이 수축 시간 팽창을 연결하는 이 에드옥 가설은 에드옥조차도 성립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하면은 뭐 어떠한 가설을 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동설에서 주전원을 억지로 도입하였다가 그것이 이제 지동설이 도입됨으로 해서 필요 없어지게 되었듯이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은 길이 수축이라는 에드옥 자체는 필요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길이 팽창으로 설명하면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 수직팔과 수평팔의 시간차를 보면은 길이 팽창이 되면 수평이나 수직이나 모두 다 빛이 이동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뭐 광행차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고
광속의 불변성과 광속의 등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직이나 수평팔이 항상 식이 같죠. 고로 빛의 이동 거리도 같고 또 간섭 무늬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 팽창과 길이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광속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이것은 스페이스 타임 피직스라는 테일러가 쓴 책에서 나오는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에서의 빛의 속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으로 대입을 하면은 광속이 일정하게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광속이 더 이상 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길이 팽창 시간 지연 식을 넣으면은 우리가 뭐 정지해 있을 때나 운동하고 있을 때나 언제나 광속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은 로버트 레스닉의 책에서 나오는 상대성 이론과 관계되는 현상과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의 장단점을 설명해 놓은 도표입니다. 도표인데 광행차, 피조의 대류계수, 마이클슨 몰리 등 여러 가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이 모든 현상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왼쪽에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와 시공간 대칭, 그 다음에 GPS 값, 애드호, 그 다음에 질량 증가의 그 직관적 이해, 교차 충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처음 나왔던 여러 가지는 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3가지 이론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엄격히 판정해 봤을 때의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또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 이 3가지를 비교를 하면은 첫 번째로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에서 케네디 션다이크의 실험이나 매점 붕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엄격히 판정을 하면은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은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을 대입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다 대입한 거죠. 대입했기 때문에 뭐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존 붕괴도 그 길이 수축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기존의 매존이 그 생존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데 더 짧아진다면 결코 그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지만 길이 수축으로는 결코 그 해수면 도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온을 타고 보면은 지구 전체가 수축했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것은 미온을 타고 관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미온을 타고 지구를 관측한 사람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야기가 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미온을 타고 지구를 관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구의 입장에서 달리는 미온을 관측한 사람은 있죠. 뭐 그것은 분명히 해수면에 도달한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이 팽창은 실험적으로 뭐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6개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은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으로서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설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공간 대칭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의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성 이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GPS 측정 값과 그 길이 수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계 뭐 여러 곳에서 뭐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드호크로부터 탈피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이 수축으로는. 그래서 에테르 이론과 상대성 이론이 구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단점이 되겠죠. 단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으로는 질량 증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떤 물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것의 질량이 증가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뭐 빨리 달리는 물체마다 거의 뭐 블랙홀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 반대로 길이 팽창으로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제안을 했던 교차 충돌, 어떤 입자들을 교차 충돌을 시켜보면은 그게 길이 수축인지 길이 팽창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8번째 길이 수축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상대성 이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모순이 있다거나 뭐 잘못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